안녕하세요. 네 번째 학기말 발표를 맡게 된 17기 이동희입니다. 저의 학기말 주제는 해보기입니다. 이번 학기 저의 다짐 중 하나는 일단 해보기였습니다. 저는 쫄려서 못했던 것들, 도전하기 무서웠던 역할들 등을 도전해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물론 결국 해내지 못했던 일들도 많아서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 무엇을 했는지,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저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활동은 반장입니다. 반장이 된 이유는 그저 학생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법과 조금의 인내심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었지만 많은 걸 배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그림입니다. 학교에서 처음으로 미술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채화 기법을 토대로 진행되었던 수업은 조금의 이론과 역사에 대해 배운 후 바로 그림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그린 이 그림은 제 손을 보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인체 그림을 수채화로 그려본 적이 없었는데 그저 갈색이면 갈색, 살구색이면 살구색 등등 한 색깔로 통일되어 있을 줄 알았던 살들이 그 안에도 수많은 색깔들이 들어가 있었고 저의 살색을 표현하기에 하나의 색깔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쭈글쭈글한 손을 하나씩 표현하는 것은 저를 즐겁게 해줬습니다. 다음은 인디언 그림입니다. 핀터레스트라는 사진 공유 사이트에서 인디언을 다운받아 사진을 보면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근육의 굴곡과 옷의 주름, 머리카락 등등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특히 얼굴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그리지 않고 그림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은 그림입니다. 세 번째는 북극곰입니다. 선생님께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하셔서 떠올랐던 북극곰입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동물원에 데려오고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만 가고 북극곰은 더 이상 살 곳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구온난화는 오직 인간들만을 위해서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인해 피해받은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곳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북극곰 중에도 귀여운 아기 북극곰을 그렸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기 전 북극곰의 털색은 하얀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주황색 계열들을 사용해도 된다는 말에 의심을 했지만 일단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선생님의 말대로 생각보다 조화롭고 누리끼리한 북극곰의 털색과 빛을 받고 있는 부분의 색깔을 확실히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논문을 일찍 빨리 끝낸다는 다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노는 것 핑계, 졸린 것 핑계, 바쁜 것 핑계, 미루고 미루면서 이번 학기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미쌤의 전적인 서포트에 그나마 틀을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전히 저는 졸업작품을 확실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보고 나중에 갈아엎든 말든 하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의 졸업작품은 동화책 만들기입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주제를 갈아엎을 일을 대비하고 졸작 발표할 때 할 말이 더 많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주제별 체험학습입니다. 수많은 주제별 체험학습 중 손꼽는 순간이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 좋은 주제로 뜻깊었습니다. 주제는 광주 5.18에 대해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의 말들은 주제 후기를 땡겨와서 쓴 글들입니다.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제가 그곳에 있었다면 저 또한 시위를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이야 그분들의 힘듦을 알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가능하다고 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졌어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정해낼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저 또한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아 지금 민주주의라는 권리를 누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오래된 과거는 아니었습니다. 역사라고 해서 오래된 것만은 아니었어요. 박물관이 있고 역사책에 나오고 하니 저는 오래된 역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40년 전의 일이었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모두 그 시절에 살아계셨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진실들이 남아있고 처벌받아야 하던 사람들은 과거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도 마음 한켠이 찔리지 않을까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용준쌤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역사에 대해 무지했던 저의 머리에 5.18이라는 이야기들을 집어넣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순서를 나열해 주시고 그때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셨고 한국사에 관심을 더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뜻깊은 주체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턴십 탐방입니다. 인턴십에 대해 이야기는 일기처럼 읽겠습니다. 나는 6월 말쯤 인턴십 탐방을 가기 위해 성현쌤이 추천해주신 맑은샘 학교로 가고 싶었다. 자소서를 쓰고 맑은샘 학교 이메일로 보냈다. 처음 보냈던 자소서라서 많이 떨리고 긴장됐다. 맑은샘 학교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평소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 맞아서였다. 학교 철학에는 놀면서 배우기가 있었다. 그리고 생태적인 현장과 아이들을 배려한다는 학교의 철학들이 있었다. 마음에 들었고 사실은 인턴십을 하나라도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리고 사실 나의 꿈은 대안학교 교사이다. 시골에서 밭일 조금 하고 학교 선생님이 돼서 미니멀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 그렇게 7월 2일 과천에 있는 맑은샘 학교에 갔다. 대중교통을 타고 이리저리 목적지로 향했다. 주위 코로나의 위협 때문인지 처음 가는 장소여서인지 새로운 사람들을 마주하기를 바라는 마음인지 엄청 떨리고 설렜다. 겨우 도착한 곳은 약간 시내와 시골 사이의 주택가 정도에 있는 학교였다. 처음 들어갔을 때 담당쌤을 만났고 그 선생님을 따라 학교에 들어갔다. 들어가는 와중에 궁금증이 많았던 아이들은 내가 누구냐고 쉴 새 없이 물어봤다. 어쩔 줄 몰랐다. 아이들에게 인턴십 때문에 왔다고 했다. 아이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었다. 선생님께서 학교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해보시러 오신 분이라고 정정해 주셨다.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을 만나서 인터뷰 진행을 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성함 전정일. 대안학교 선생님이 되는 법. 대안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양성 과정을 듣는다. 이론과 실습을 배우고 학교에 가서 체험도 해보고 대안교육 현장에 들어간다. 학교 철학에 맞는 사람과 건강기록 없는 사람이 위주다. 학교마다 다르다. 혹시 일반 학교 선생님도 경험해 보셨나요? 나는 일반 학교 학생들을 겪어본 적 있다. 사교육이라는 곳에서 가르쳐 보았다. 대안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초등 과정은 골고루 많은 과목들을 해야 한다. 대안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건강한 체력과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가꾸려는 열정. 대안학교 교사 하면서 얼마 정도 벌고 계신가요? 180 후봉 받고 205만 원. 교사 이외의 직업을 가본 적 있나요? 기획사 광고, 기획, 학원 영어, 논술, 책방. 대안학교 교사가 된 이유.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교육의 참뜻을 대안학교라고 생각해왔다. 대안학교는 교육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대안학교라서 좋은 점.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 있어서 좋다. 어린이들과 부모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힘든 점. 노동 강도가 세서 일로 보면 일이 좀 많다. 학생들과 함께 하니까 일이 많은 건 그리 힘들지 않다. 학생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대하나요? 학생도 똑같은 어른이다. 어른과 동등하다. 그래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다. 물론 때론 안 될 때도 있다. 대안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학생들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이오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두려움이나 열등감이나 스스로 해방시키는 공부를 해왔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하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인터뷰 내용이다.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었다. 사실 나는 좀 더 사실적인 것을 원했다.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 선생님의 삶을 소개받기 원했지만 그곳에서는 맑은샘 학교에 대한 설명 느낌이었다. 또 느낀 점은 사실 대안학교들은 다 비슷하다. 앞으로
앞으로의 인턴십 계획은 일단 학교로 다른 대안학교나 그런 곳으로 갈 생각이 없다. 대안학교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선생님의 삶을 배우길 원하면 주위에 우리 쌤들에게 물어보는 게 빠를 것 같았다. 이제 마지막은 기획활동입니다. 이 활동들이 발표 제목 해보기와 가장 밀접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획활동은 밤노름 기획단입니다. 여러 번 참여한 밤노름이라서 이번에도 부담없이 참여했습니다. 밤노름은 간단한 축제로서 공연은 없지만 현장에서 부스를 열고 이벤트를 열고 축제 컨셉을 잡아서 즐기는 즐거운 활동입니다. 이번 밤노름 때에는 갑자기 편성된 기획단이지만 의외로 순탄하고 잘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참여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위원장을 맡은 일입니다. 얼마 전에 편성된 위원회로 간디학교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모인 친구들입니다. 요 근래 코로나 때문인지 여러 상황들이 겹쳐 학교의 분위기는 다운돼 갔습니다. 그래서 준혁쌤과 성현쌤, 영준쌤께서 평화위원회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단지 학교가 조금은 화목하기 바라는 마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을 뽑는 자리에서 고민하다가 지원했고 뽑혔습니다. 아직은 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축제기획단장입니다. 저번 학기에 이어 축제기획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단장을 하면서 사소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두 번째 하게 돼서 그런지 힘들지 않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코로나 조심하고 조심히 잘 오셔서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 총소감. 나름 열심히 살았던 학기이다. 도전할 만한 건 다 해보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물론 덕분에 해야 할 일들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번 학기는 아마 17기 친구들에게 성장통이었던 학기 같다. 3학년이 되고 안 하던 일을 하고 3년이 되도록 친구들의 몰랐던 면을 보기도 했다. 서로 짜증을 내기도 하고 같은 이유로 짜증을 내기도 했다. 이제 학교에서 남은 시간이 한 학기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어딘가 부족한 기수라고 우리끼리 말하곤 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것 같은 17기가 한 학기만 지나면 졸업이다. 남은 학기 더 알차게 지내다가 갔으면 좋겠다. 마지막 학기 말이라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발표 끝내겠습니다. 네, 질문과 코멘트 받겠습니다. 서현 누나. 동희 아침에 발표 대본 인상이라는 얘기 듣고 섭섭해가지고 와 했는데 빠르게 읽어가지고 그 동희가 말한 저희 17기가 함께 겪고 있는 성장통 같이 함께 겪을 수 있어서 좋았고 힘들었고 고마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사실 그 얘기 듣고 일단 여기서 몇 달러 뺀 것도 있고 말도 일부러 빠르게 했습니다. 네, 다음 병덕쌤. 네,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자세들이 흐트러지네요. 좀 잘 앉아주시고요. 예,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누워 계신 분들 좀 옆에 깨워주시고. 예, 동희 쌤이 한 가지 궁금한 것만 얘기할게요. 뭐 할 때 반장이라는 이유로 쌤이 다 시켰잖아요. 해보지 않으려고 들어가지 않으려 할 때 고민하다가 그래도 싫다고 안 하고 해볼게 항상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2학기 때도 좀 막 여러 가지 계획 세웠는데 열심히 하면서 또 성취감도 얻고 즐겁게 한 학기를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 질문 코멘트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고 해본 것도 많고 능력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동희에게 중요한 건 뭔가요? 중요한 거요?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은 그냥 즐거운 거 딱히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시도해서 재밌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5.18이라든지 네. 전정일 선생님이라든지 지금 만나본 여러 가지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감수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앞으로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다 빼고 이거 난 중요한 게 이거다, 이걸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과 코멘트 있을까요? 네, 예원 누나. 되게 동의의 그림을 볼 때마다 정말 나날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볼 때마다 놀라움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의가 약간 되게 동의만의 그런 울고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되게 주위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게 그런 느낌? 네,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고맙고 뭔가 동의는 되게 10년 뒤에 봐도 저를 똑같이 대해줄 것 같은 그런 친구라서 언제나 의지하고 고마웠고 발표 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과 코멘트. 영준 쌤. 발표 중에 갑자기 내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같이 주최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동의가 잘 들어줘서 선생님이 막 이것저것 그냥 계속 얘기를 더 해줬던 거거든요. 동의가 계속 호기심을 가져하고 궁금해하고 계속 물어보고 이래서 저도 더 얘기를 해줬던 거고, 덕분에 저도 막 동의한테 잘 얘기해 주려고 막 더 찾아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공부가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저렇게 학생들이 먼저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막 선생님들 막 찾아오고 막 물어보고, 선생님들도 더 열심히 찾아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답해주고 싶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런 좀 동의의 모습을 좀 같이 좀 보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동의는 그릇이 좋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역사 얘기를 했으니까 역사를 되게 지식적으로 사실을 알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역사라는 거는 그냥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면 사실 의미가 많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의 일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미래를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생각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의가 너무 그 지식을 아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좀 그 앞에 것까지, 뒤에 것까지 이제 좀 앞을 내다보는 것까지 좀 생각을 넓히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새 내가 많이 놀려서 미안해요. 동의가 편해졌나 봐요. 네. 요새 영준 쌤이 제일 많이 놀리고 있어요. 네, 다음 질문과 코멘트. 네, 그럼 동희형 소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학기말 발표를 제가 간대학교 6년을 다니면서 10번 정도 했는데 진짜 할 때마다 항상 떨리고 말도 막 중간중간에 잘못하고 막 어눌하고 그래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